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와 중국, 중국과 일본의 양자회의가 있었고 한중일 외교장관 만찬이 열렸습니다. 오늘 한중일 3국 외교장관과 한일 양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한중, 중일 양자회의와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오늘 본회담을 앞두고 아마 탐색전이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일단 뭐 대화를 갖다가 이어가겠다, 그리고 확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뭐 출발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망은 대체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회담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외무장관이나 일본의 외무장관이 다 이제 일성을 내버텼는데 서로가 상대방의 어떤 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그 서로가 좀 양보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됐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이제 백색 국가 제외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라. 또 지소미아는 당연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뭐 그런 자리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일 외무장관이 보름 만에 만나는데 뭔가를 성과를 걷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서 어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좀 방문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날 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걸 계기로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뭐 재개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비건이 일본을 들렀다가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을 들렸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보 문제 관련 그 특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소미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돼서 오늘 한일 그 외무장관 회담에도 아마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본질은 또 이건 아니죠. 이제 북한과 소위 그 실무 협상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재개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한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남한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는 이런 그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눈여겨볼 지점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게요. 거죠. 근데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실무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갖다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다소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비핵화 실무협상이 뭐 조만간 이제 재개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과 뭐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일단 만나면은 적극적으로 응할 것 같아요. 만나야지 뭔 얘기를 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 정권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인 뭐 맹비난을 갖다가 해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비난을 자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과 뭔가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을 할 때 이제 분위기를 갖다가 북한이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사일 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으니까 뭔가 가져오려면은 좀 큰 거 가져와라. 그래야지 하노이 노딜 같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런 그 판문점 회동이라든지 이런 깜짝 회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네. 고려해볼 상황인 거죠. 네, 저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메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정보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뭐 한미일 공조라는 게 갑자기 2016년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소미아가 체결됐냐?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동북아 전략.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 장치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전 세계를 모두 다 포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드니까 일본과 한국이 힘합쳐서 이 지역에서는 너네가 내 대신 조금 역할을 맡아줘. 이게 이제 지소미아예요. 예.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력이 약화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게 이렇게 미국의 그좀
난감한 점을 좀 활용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달라 이런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소미아를 뭐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아직 뭐 더 고려의 대상이지만 미국 측으로서는 뭐 일관되게 지소미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그널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정부는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일 회담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지소미아가 뭐 이게 없다고 한미일 공조가 없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여권의 일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입장이 조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론에서 신중 모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우리가 뭐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네. 번 쓰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뭐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안보적인 면, 또 한미일 동맹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반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지소미아는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그 협력, 그러니까 일본에게 정보를 실제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확 줄어들거나 또는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의 어떤 흐름 같습니다. 예. 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면 어느 나라가 좀 더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우리가 잃을 건 별로 없어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이 가장 큰 이제 어려움에 당면합니다. 예. 동북아 전략에 동아시아 전략에 이제 어떤 금이 가는 거죠. 일본도 이제 우리로부터 받을 그런 북한 관련 정보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가 만약에 이제 결국은 파기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좀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백색 국가 제외를 둘러싸고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확전 영상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입장이 오히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왔는데 네. 지소미아까지 우리가 결국 그 카드를 쓰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아쉬운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그 눈치를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소미아라고 하는 카드를 신중히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내해가면서까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24일 최종 순간까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득되는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와 일본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좀 나서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이 지금 벌써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돼버린 듯한 느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일의 어떤 그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중국은 한중일 이 3국이 FTA나 또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걸 맺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양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먹힐 수 있겠느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이 동북아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별로 반기지가 않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중국이 좀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 연내에 한중일 그 정상회담 이제 아마 성사시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타결시키는 게 아마 중국 쪽으로서는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 그렇게 여기에 순순히 따라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양국 갈등이 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도 하고 있고 한일, 남북, 북미 관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하나가 다 풀기 어려운 숙제가 지금 우리에게 삼각파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예.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뭐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것이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삼각파다고 올 때는 좀 숨쉴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남북 관계든 한일 관계든 이제 북미 관계든 어느 하나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국민들도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게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남북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뭐 북미 회담이 이제 앞으로 좀 잘 풀린다면 조금의 이제 좀 숨쉴 구멍이 만들어지고 이게 시너지를 얻어서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국민들도 조금 인내하면서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